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한다고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제는 책상을 자꾸 돌려야 되는데 책상 돌리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찍습니다. 안경도 이 안경을 쓰면 반사돼가지고 눈에 동그란 게 생겨가지고 그냥 안경을 벗고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찍었는데요. 오늘 너무나 바빠가지고 일단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의 한쪽 구석입니다. 여기는 깨끗하고 저로 넘어가면은 지저분합니다. 바쁜 게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COP26을 이제 한 달에 앞두고 있는데요. 5가지 정도 되는 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게 다들 전 세계적으로 정말 관심이 많고 외신에서 보면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이번에는 2015년에 맺어졌던 파리협정이 전 세계가 기후 관련한 협약을 맺는 분기점이 되었는데 이번이야말로 어떤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후변화 이슈도 심각해지고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 유럽까지 탄소 중립 정책 드라이브를 둘러싼 부작용까지 지금 중국도 전력난, 유럽은 에너지 값이 너무나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될지 다들 관심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블룸버그가 핵심 내용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NDC 목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2015년에 197개의 나라가 서명을 했어요. 파리협정에.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하고 5년마다 이거를 각자가 수정된 온실가스 감축량 NDC라고 하는데요. 원래 치면 이제 국가 결정 기업 뭐 이런 건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온실가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합니다. 이 NDC 계획을 5년마다 제출해야 되는데 원래 2020년 이게 이제 2015년부터 5년이니까 2020년이 제출해야 되는 날짜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부분 아주 많은 국가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뭐 영국은 상당히 높였어요. 78%까지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50에서 52, 54 뭐 이렇게 일본도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목표를 얼마로 할 것인지가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법 차원에서 35%라는 거를 국회 차원에서 했지만 이거를 유엔에 제출하는 거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말쯤에 결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COP26에 참여할 때 그때쯤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70개 나라가 아직 발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후행동 트래커에서 분석을 쭉 해봤더니 호주나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많은 나라에서 NDC를 제출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조금 더 뭐 그 감축안 자체를 들여다보면 좀 더 많이 감축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봤을 때 이게 좀 약하다라고 막 비판을 했어요. 사실은 호주가 대표적으로 지금 막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호주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축을 하라고 탄소 중립 선언을 하라고 막 요구를 받고 있지만 호주 총리는 꿋꿋하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높고요. NDC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파리 협정의 제6조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그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탄소 시장에 대한 건데요. 지금 그 CDM 사업이라고 그래서 원래 탄소를 감축하고 나서 기술로 감축하지 못하는 부분은 서로 탄소 상쇄를 하면서 사오고 하잖아요. 이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이제 CDM 사업인데 이 CDM 사업이 거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실패라고 했어요. CDM 가격 자체도 뭐 거의 아주 낮고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COP26에서 제대로 된 탄소 시장을 어떻게 국제적인 탄소 가격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는 뭐 지금 3만 원 정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유럽의 탄소 가격은 지금 7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은 좀 더 싸요. 사실은 전
전 세계적으로 탄소는 똑같잖아요. 유럽 탄소나 한국 탄소나 중국 탄소나 탄소는 똑같은데 지금 가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는 이 탄소 메커니즘, 이것이 통일이 돼야 전 세계가 지금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자기들이 2005년 대비 2019년에 온실가스를 한 19% 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회계 속임수였어요. 호주는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주 많아가지고 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호주 총리가 말한 이 통계가 산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농업 토지 이용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쇄를 통해서 줄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호주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8년에 6% 증가했는데 19%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거래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이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갑론을박을 하다가 최종 합의에 실패했어요. 이게 돼야 말하자면 이중계수라고 해요. 이중계수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A라는 기업이 지금 엄청 탄소를 이제 줄여도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산림에 가서 탄소 상쇄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쇄한 부분이 우리는 탄소 감축으로 잡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상쇄된 탄소는 베트남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여기에서도 자기 탄소 줄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탄소 줄인 거고 베트남도 탄소 줄인 게 되는 거죠. 이걸 이중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탄소 줄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불투명하면 얼마든지 이중계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주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전 세계의 어떤 탄소에 대한 거래 시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지 가능하기 어려울지, 일정 정도의 합의는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가 아까 NDC라고 했고 두 번째가 탄소 시장이라고 했죠. 이제 세 번째는 1,000억 달러에 대한 기후기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선진국 책임론. 니네가 앞장서서 탄소 많이 배출해가지고 전 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너희들이 먼저 책임져 라는 게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에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개도국들의 기후를 전환을 돕기 위해서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고 2009년에 11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한 번 더 이거를 확약을 한 거죠. 다 하겠다. 1,000억 달러.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깨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모였느냐, OECD가 지난 9월 초에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796억 달러, 아직 1,000억 달러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억 달러의 약속을 지키려면 2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자금이 더 필요한데 얘를 누가 낼 것이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가 지금 다들 재정의 압박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낼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서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존 케리 기후특사가 이걸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게 될 가능성이 좀 낮게 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이죠.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서 114억 달러, 200억 중에 114억이니 꽤 큰 돈이죠. 13조 5천억 정도, 114억을 분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지난주에 유엔 총회에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공화당이 다수로 있는 미 상원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도국의 1,000억 달러 지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탈석탄 선언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COP26의 주최국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알록 샤르마, 이 사람이 사실상 지금 COP26의 의장인데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의 성과, 전 세계가 탈석탄 선언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화석연료를 역사로 보내는 이런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지난 7월에 그걸 위해서 G20 에너지 장관들이 모였을 때 엄청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특히 호주,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석탄이나 가스 생산이 이제 많은 나라들의 경우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우는 그나마 해외에서 신규로 짓는 석탄 발전은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지만 자국의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중국이 해외 석탄 발전이 뭐 전체의 한 56%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폐기 선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잘 안 될 거라고 블룸버그는 보고 있어요. 그나마 이 5가지 중에서 될 거라고 보는 게 마지막입니다. 메탄 배출량에 대한 감축 합의. 이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IPCC 보고서 할 때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 제가 유튜브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메탄에 대한 심각성 이게 많이 등장을 하고 앞으로 메탄 규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메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랑 미국 연합이 지난 9월에요. 2030년까지 2020 대비 한 30% 자발적인 감축을 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협약에 가입할 나라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탄 배출량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게 15개 나라인데 이 중에서 미국, EU, 그리고 가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EU로 나왔으니까요. 다른 나라죠. 이렇게 지금 다 합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협약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메탄 감축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메탄 방출량을 한 30%만 줄여도 온난화를 한 0.2도 줄일 수 있다라고 추산을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도 있어요. 어떤 비판이냐면 온실가스가 뭐 6대 온실가스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게 이산화탄소인데 그다음 메탄 그거 말고 뭐 쭉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 중에서 메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런 합의는 사실은 이 기후에 관련된 국제 외교, 기후 외교가 참 복잡하고 아까 탄소 시장도 얘기했지만 정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잘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뜬금없이 여기 메탄 하나 뭐 이런 거가 이런 체계적인 조정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약간 이벤트성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덴마크나 코스타리카가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비욘드 석유 앤 가스 동맹 이런 것처럼 탈화석 연료를 하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메탄 하나만 감축하는 뭐 이런 이벤트성보다는 더 분명한 해법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COP26에 대한 5가지 관전법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